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제7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물과 복을 부르는 정원의 돌 배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원의 돌 배치에는 흉한 돌 배치와 길한 돌 배치가 있습니다. 정원의 형태와 크기를 중심으로 정원석과 기타 이 돌의 배치에 대한 기륭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정원에 너무 많은 돌을 깔거나 배치했을 때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원에 조화롭게 성물을 배치해서 좋은 운기와 기운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원의 돌을 잘 이용하거나 조화롭게 배치하면 행운과 복을 부르고 경제적인 재물과 풍요로움을 유도할 수 있는 풍수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원에 너무 많은 돌을 깔아놓거나 배치하면 습한 기운과 음기를 초래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택 풍수학에서 확실하게 주의할 것은 정원의 넓이를 고려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많은 돌을 깔아버리거나 배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원에 돌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깔게 되면 결국 음기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집안의 운기를 쇠퇴하게 하여 집안이 쓸쓸하고 철행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불길한 요소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수적 관점은 대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이 심정을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먼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연의 상태를 왜곡하는 것을 경계하고 훈계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의 가장 큰 목적은 여전히 건축물과 자연계의 중간 교량을 하는 역할을 중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만하게 대량의 돌을 배치하거나 깔아서 개미가 다닐 수 있는 틈마저 거의 없을 정도가 되면 이 대지에 존재하는 좋은 양기와 좋은 에너지 그리고 땅의 기운을 모두 덮어버려서 흉한 기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거주한 분의 어떤 마음, 심정, 즉 이 마음의 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에 돌이 많은 경우에는 후덥지근한 기운을 초래하고 동시에 집안에 유통하는 이 밝고 쾌적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이 후덥지근한 열기를 어떻게 초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여름철에 돌이 햇빛의 직사광선을 받은 후에는 온도가 거의 섭씨 90도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원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게 쌓이게 되면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정도의 높이까지 대략 한 50도의 열기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이러한 곳에 거주하게 되면 곧바로 고성능의 복사 난방기를 설치한 것과 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이 후덥지근한 열기로 답답할 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반사되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햇빛을 받은 돌의 열량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한낮에 태양으로부터 흡수된 열기는 저녁이 되어 주변이 시원하게 될 시점에도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돌에서 열을 발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위의 시원한 공기를 뜨거운 열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대낮에도 무더위로 인한 답답함이 남은 상태에서 저녁에도 더운 열기가 집안에 그대로 가득하다면 심적 또는 신체적인 리듬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정원이 겨울에는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정원에 깔아놓은 돌이 저녁에는 오히려 온도를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태양의 열기를 사방으로부터 흡수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차가운 기운도 동시에 동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땅 위에 깔아놓거나 여유 공간을 돌아오지 않고 배치해 놓으면 돌에 물기가 증발하여 정원의 습한 기운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량의 돌을 정원에 깔아놓거나 배치하면 이 밝은 기운과 쾌적한 분위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원에 중시되는 것은 밝고 쾌적한 이 분위기와 채광이 적당한 것을 살피고 고려하여 이 돌을 배치하거나 바닥에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원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이 대량의 돌을 정원에 깔거나 배치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의 기능은 관상용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생활하는 데 유리함을 안겨주는 심신의 치유적 효용과 이 실용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원은 주택의 연장선이며 정원의 잔디와 초목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좋습니다. 정원의 잔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음양에 조화란 측면에서 정원은 모름지기 관상성의 효능이 무엇보다도 요구됩니다. 한눈에 보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쾌적한 느낌과 자연 친화적인 안정감으로 심신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이 정원의 기능이 더해진다면 더더욱 좋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정원은 습기가 적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충분해야 하며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아도 이 보기 좋다고 자연적으로 느껴져야 좋다는 것입니다. 정원의 화초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이 번식력이 강하여 식재한 지 약 2 내지 3년이면 잘 피고 잘 자라기 때문에 화사한 정원의 이미지를 더욱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돌은 이 성물, 즉 돌은 본래 이 정원을 꾸며주는 아이템의 하나로서 정원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원 안에 적당한 정원석의 배치는 정원의 그윽한 분위기와 품격을 안겨주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원 안에 돌의 수량이 너무 과다할 정도로 많이 깔아놓으면 오히려 형상이 기이하게 되고 차고 냉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서 주택의 기운을 누르고 주택의 운기를 세미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사는 분에게 심리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풍수학의 관점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원에 너무 많은 돌을 깔아놓거나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이 대체적인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풍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원에 너무 많은 돌을 깔아놓거나 배치해 놓았다면 정원의 토양을 감싸고 흐르는 에너지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눌려서 소실될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많은 돌을 정원에 깔아놓으면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양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상하게 하는 음기를 이 집안에 가득 차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뜨거운 여름철에 정원에 돌이 많이 깔려 있는 경우 햇빛을 받은 후에 이 상당한 열량이 남게 되어서 뜨거운 열기를 집안에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정원에 돌을 가득 깔아 놓으셨다면 지면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높이의 온도가 거의 섭씨 50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돌이 흡수한 큰 열을 흩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에도 열기가 계속 남게 되고 질식할 정도로 가슴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 한겨울에 물론 돌은 한낮의 온기를 흡수한다고는 하나 주위의 차가운 기운이 더 크기 때문에 주택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안겨줄 수 있고요. 주택의 온기보다는 냉기를 더욱더 안겨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돌은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습한 기운을 더욱더 안겨주고 이 주택의 음습한 기운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원의 돌이 만약
기괴한 아주 이상한 형태의 돌들이 함께 있는 경우, 돌의 형태가 사람 모습이거나 혹은 짐승 모양의 돌이 주택의 대문 앞에 길게 길을 막고 있거나 하면 그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돌에는 복잡한 자기장이 있어서 돌이 너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 정신적인 면과 이 생리적인 면에서 그에 따른 얼마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상에는 그 형상에 따른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원에 많은 돌을 조성해 놓았다면 시각적인 면에서도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이 편치 않은 분위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원에 돌을 너무 많이 깔아놓거나 배치해 놓으시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조화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원에 돌과 화초 등 이 기타 장식물과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 꾸미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편중되고 어느 하나가 줄을 이루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원에 돌을 배치하시기를 아주 좋아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에 돌을 장식할 경우에는 이 다채로운 방법으로 경관을 꾸미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각이라든가 목각, 이 분재, 분수대, 가산 등의 재료에 융합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길상의 상징성 돌이라든가 이 잔디와 어울린 정원석, 정원이 넓으면 복잡하지 않게 큰 돌과 작은 돌을 많지 않게 잘 배합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고, 정원이 좁은 경우 잔디를 위주로 하거나 기타 상징을 안겨주는 돌을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형태의 돌이나 이 적정한 양의 돌의 배치는 정원의 분위기와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주택의 경관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힐링과 에너지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정원에 너무 과도하게 이 많은 돌을 배치하거나 깔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나치면 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너무 무겁게 돌을 정원에 많이 배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간에 여백을 주면서 적정하게 배치한 보기 좋은 정원석은 오히려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제7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7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 알림 표시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붉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은 다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